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실수요? 남의 레시피를 몰래 훔치고 가게까지 차린 게 실수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결국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데요. 돕고 산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노력을 가져간 게 돕는 겁니까? 왜 그렇게 꽁하게 굴죠? 조금만 마음을 열면 모두 잘 될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을 열어서 또 뭘 가져가시려고요? 이제는 그런 일 더는 못 참습니다. 사돈 어른도 참 냉정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냉정하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준 게 기적이죠.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은 제가 해야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제 삶에 발들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서민자님이 안사돈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68이고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크지 않지만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집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 국밥을 드시면서 이 맛은 절대 어디서도 못 따라온다며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죠. 사실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좌판 하나로 시작했어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침이면 작은 냄비에 국물을 끓이고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손수 준비했어요. 그렇게 거리에서 국밥을 팔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작은 가게를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국밥뿐만 아니라 집된장으로 만든 찌개와 수육 같은 메뉴도 내놓고 있어요. 손님들이 식사하면서 정말 집에서 먹는 맛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죠.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게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이 고되고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아도 하루도 쉬지 않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손맛으로 버텨온 세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 가게를 자주 찾던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안사돈께서 저와 함께 일해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돈 어른은 서울에서 오래 거주하시다가 퇴직 후 이 근처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은퇴 생활이 심심하셨는지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면서 음식을 참 좋아하셨어요. 처음에 사돈 어른의 손맛은 정말 특별하니 이런 가게 하나 더 열면 대박 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가게를 키워보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망설였어요. 제가 이 가게를 지금처럼 작게 운영하는 건 제 의도였거든요. 너무 확장하고 커지다 보면 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께서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을 알릴 수 있고 사돈 어른도 덜 힘들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가족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족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고 누군가 제 손맛을 알아주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기뻤거든요.
사돈 어른은 가게 일을 배우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조리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니 금세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돈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메뉴는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런 제안도 감사했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뜻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이대로 두어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바꿔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사돈 어른, 저는 지금 있는 메뉴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 손님들도 이 맛을 좋아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사돈 어른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른,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심스레 이대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우리 가게의 색깔은 지키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돈 어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어가셨어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제 속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제가 몇 번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도 사돈 어른은 마치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를 돕기 위한 거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그때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너무 예민하시다거나 요즘은 이게 대세라는 식으로 일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단골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사장님, 혹시 서울에 새로 생긴 가게 아세요? 사장님 가게랑 간판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서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간판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다니 무슨 소리일까 싶었어요. 그날 밤에는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상한 기운이 가라앉질 않았죠.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나갔어요. 단골 손님이 말한 곳을 찾아보려고요. 주소를 물어 찾아간 곳에서는 저희 가게와 너무나도 닮은 간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정성국밥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고 메뉴도 제가 만들던 국밥과 찌개, 심지어 수육까지 똑같았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안사돈께서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돈 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님들에게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나누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가게 내부를 둘러보니 제 손맛과 레시피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메뉴들로 진열대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묻자 사돈 어른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며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사돈 어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바빠서요. 여기 제가 새로 시작한 가게예요. 새로 시작했다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 되물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잘해보자는 거예요. 사돈 어른 손맛은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활용해 본 거고요. 활용이라니요? 제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제 가게와 똑같은 걸 차린 게 활용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사돈 어른은 오히려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레시피라고 해서 꼭 독점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제가 이렇게 땀 흘려가며 일구어낸 가게와 손맛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다니요.
그런데도 사돈 어른은 오히려 제 반응이 과하다는 듯 사돈 어른, 그러지 말고 저랑 힘을 합쳐서 제대로 프랜차이즈로 키워보면 어때요? 사돈 어른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크게 성공해 보자고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사돈 어른이 제 이름과 손맛을 도용해서 가게를 차려놓고 이제 와서 제게 협력하자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돈 어른,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손맛을 지켜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성공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돈 어른은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뒤통수라뇨. 제가 도움을 드리려는 건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세요? 제가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쏟아냈어요. 도움이요? 도움을 드릴 땐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겁니다. 몰래 이런 가게를 차려놓고 저를 속이신 건 배신이에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사돈 어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이 이렇게 고집스러우시니 우리 관계가 힘든 거죠. 그냥 서로 이익 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익이요? 사돈 어른은 사돈의 편의만 생각하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레시피와 이름을 쓰신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요? 그 순간 손님 몇 명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말싸움을 길게 이어가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던졌어요. 사돈 어른, 저는 이런 식으로는 함께 못합니다. 앞으로 제 이름이나 레시피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건 제 경고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불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저를 짓밟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변호사를 찾아가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땀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역에서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요리법이나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나 비밀유지 서약서 같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는 제게 위로를 건넸지만 그런 위로가 위안이 될 리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손 놓고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안사돈이 서울에 제 레시피와 간판으로 가게를 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저를 속이고 몰래 준비를 해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상처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했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벽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번호를 눌렀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어요. 아들, 너희 어머니가 서울에 내 레시피로 가게를 차린 거 알고 있었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가게를 차렸다고?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 직접 보고 왔어. 내 간판, 내 메뉴 그대로 써서 손님을 받고 있더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알고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이 내 레시피를 몰래 가져갔다면 이건 가족끼리 할 짓이 아니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지켜왔는데 너희가 어떻게든 이걸 바로잡아 줘야 해.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냉랭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에요? 어머니도 너무 혼자만 고생하시지 말고 이렇게 어머니 레시피가 사랑받는 게 기쁜 일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제가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그건 돕는 게 아니야. 내 동의 없이 내 레시피로 가게를 차린 건 배신이야. 내게 허락이라도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이 전화기를 다시 잡으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조금만 진정해봐. 어머님이 가게를 차린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같은 가족인데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지.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제가 분노와 슬픔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도우면서 살자고? 내 장모님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과 내 레시피를 가져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괜찮다는 거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가게를 지켜왔는지 너는 알기나 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지금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어머님도 힘드시잖아.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엄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족에게 이런 식으로 외면당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그 순간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함께하면 서로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겨우 힘을 내서 말했어요. 이게 내 말대로 돕는 거라면 난 그런 도움 필요 없어. 너희가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 내가 혼자서라도 지킬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가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외면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헤집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눈물을 참으며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결심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이 손맛과 가게를 지켜낼 겁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손님들에게 전해진 정성과 진심이었어요. 앞으로 이 싸움은 쉽지 않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동안 가게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어요. 서울에서 저를 흉내낸 가게가 저를 위협하더라도 제가 가진 진심과 정성을 빼앗을 순 없으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저는 지역 농산물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보니 가슴이 설렜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전달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죠. 한 손에는 지역 농산물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손님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소개할 계획을 담은 메모를 쥐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서 재료를 하나씩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싱싱한 채소와 직접 고른 고기를 앞에 두고
칼을 잡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맛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정성과 손맛으로 다시 시작할 거라고 다짐했죠. 기존 메뉴는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지역 농산물로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철 나물로 만든 된장찌개나 부드러운 고기로 완성한 특별 수육 세트 같은 것들. 손님들이 여기만의 특별한 맛이라고 느낄 수 있는 메뉴를 고민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새 메뉴의 시범 조리를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된장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야들야들하게 삶아진 수육 위에 향긋한 참기름과 소금을 곁들인 새 메뉴가 완성되었어요.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우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단골 손님 몇 분에게 시식을 부탁했어요. 새로 만든 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솔직히 평가해 주세요. 손님들은 맛을 본 뒤 한마디씩 했어요. 사장님, 이건 진짜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다른 곳에서 절대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새로운 메뉴가 반응이 좋으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를 재정비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이야기를 알릴 홍보 문구도 만들어야 했죠. 지역의 맛, 집밥의 정성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고 벽 한쪽에 손수 써붙였어요. 가게에서 손님을 마무리하던 어느 저녁, 단골 손님 중 한 분인 박 사장님이 천천히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평소에도 저희 음식을 아주 좋아해서 주마다 한두 번씩은 꼭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국밥 한 그릇을 드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요즘 고민하던 온라인 판매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장님, 사실 요즘 가게에서만 장사하는 걸로는 좀 버겁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제 음식을 팔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엄두가 나질 않네요. 박 사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니 사장님이 그런 걸 왜 이제야 생각하셨대요? 제가 늘 이 맛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맛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사장님이 과하게 칭찬해 주셔서 그래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감이 안 와서요. 박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쪽 일을 좀 아니까 사장님은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제 음식을 아껴주는 분이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박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움직이셨어요. 저희 가게에서 나갈 음식들을 사진으로 찍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바빴고 박 사장님은 컴퓨터 앞에서 애쓰셨죠. 처음엔 주문이 몇 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품 페이지를 올리고도 하루 종일 조용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박 사장님이 마치 본인의 일처럼 기뻐하며 알려주셨어요. 사장님 첫 주문 들어왔어요. 축하해야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포장하며 손편지를 한 장 써서 넣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렇게 한두 건씩 시작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문한 손님들이 남긴 후기가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 엄마가 해주신 집밥 같아요. 포장이 깔끔하고 국물 맛이 깊어서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는 요리를 하느라 손을 쉴 새가 없었고, 가게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바빴지만 그 바쁨이 행복했어요. 박 사장님은 틈틈이 저희 가게에 들러 온라인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사장님, 이번 주 주문 수가 지난주보다 2배나 늘었어요. 이젠 배송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손님들에게 제대로 보답해야겠어요. 한편 박 사장님은 가끔 안 사돈 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사장님, 서울 그 가게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엔 꽤 잘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다르대요. 제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사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보니까요. 손님들이 불친절하다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음식 맛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많아요. 요즘 가게 사진을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진심 없는 가게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 씁쓸한 마음은 들었어요. 아무리 안사돈이 저를 속이고 배신했어도 가족이라는 연으로 엮인 사이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듣는 게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다시 다짐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요. 손님들에게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들고 제가 지켜온 이 가게를 끝까지 지킬 거라고요.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온라인 주문은 계속 늘어났고 가게에도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했지만 한순간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제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는 만큼 가게에서도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새로운 메뉴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특히 단골 손님들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국밥 도시락을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추천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거였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어요. 국물 냄비에서는 진한 향기가 올라왔고 갓 삶아낸 수육은 보들보들 윤기가 흐르며 먹음직스러웠죠. 포장해야 할 음식이 쌓여 있었지만 손 하나라도 더 돕겠다며 박 사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도와주셨어요. 포장 작업을 하며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박 사장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오늘 또 재미있는 소식 하나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그 가게 말이에요. 제가 손을 멈추고 물었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래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거의 없대요. 블로그나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이제는 그 가게가 별로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처음엔 인테리어도 좋고 음식도 괜찮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나 봐요. 뭐랄까, 정성이 없다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을 들으니 씁쓸한 마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사돈의 가게가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진심과 정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건 저로선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주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안사돈을 향한 씁쓸한 연민까지.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제 노력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만 챙길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게를 더 크게 만드는 것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따뜻함과 진심,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제 음식을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해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는 거였어요. 제가 선택한 길은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진실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문득 단골 손님 한 분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 맛은 진짜 사장님 아니면 못 낼 것 같아요.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손님들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가슴 한쪽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저는 제 손맛과 진심으로 제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지켜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더니 뜻밖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안사돈이었어요. 얼굴은 많이 상해 보였고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무엇인가를 얻어가려는 욕심이 담겨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를 보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돈 어른, 오랜만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여기저기 사돈 어른 가게 이야기 많이 들려요. 축하드려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축하를 말하러 온 게 아닐 거라는 건 뻔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안사돈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러 왔어요. 사돈 어른, 제가 좀 어려워요. 서울에 차린 가게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손님도 줄고 블로그나 리뷰도 안 좋고 너무 힘드네요. 그 말에 순간 비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손님들이 진심 없는 음식을 알아챌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안사돈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 이젠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돈 어른과 제가 다시 힘을 합친다면 우리 둘 다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 경험과 사돈 어른의 손맛을 합치면 뭐든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사돈 어른, 지금 제가 잘 나가고 있으니 갑자기 협력을 말하러 오신 거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런 제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안사돈은 조금 초조해진 듯 말을 이었어요. 사돈 어른, 그렇게 냉정하게 나오지 말아요. 다 가족끼리인데 서로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자 가슴속에 묵혀뒀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가족이요? 사돈 어른은 가족을 이용해서 제가 평생 지켜온 걸 빼앗아 갔어요.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가족을 이야기한다고요? 정말 우습네요. 안사돈은 조금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사돈 어른도 참 고집스럽네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도와가며 잘 살자는 뜻이었는데 왜 자꾸 저를 몰아세우세요?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도움이요? 도움이라는 건 상대방의 동의와 존중이 있을 때나 쓰는 말이에요. 사돈 어른이 한 건
그저 저를 이용한 배신일 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사돈 어른에게 돌아온 거겠죠. 안사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사돈 어른, 이러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손 내밀고 싶을 때, 그땐 늦었을 거예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후회할 일은 사돈 어른 쪽에서 하게 될 거예요. 전 제 방식대로, 제 손맛으로, 그리고 제 진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사돈 어른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안사돈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어요. 좋아요, 사돈 어른. 그럼 끝까지 잘 버텨보세요. 두고 봅시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한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사실에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했어요. 가족이라 해도 정직과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냈어요. 온라인 주문은 여전히 폭주했고 손님들은 끊임없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어요. 단골 손님들의 응원과 격려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밤 문을 닫고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가 문득 주방 한쪽에 걸린 낡은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좌판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손때가 잔뜩 묻은 그 앞치마를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힘내자, 민자야. 이건 내가 지켜온 거야. 내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늘 내 편일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힘차게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가게에서 분주하게 온라인 주문을 포장하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택배 박스에 손편지를 넣으며 매일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박 사장님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열일 중이시네요. 정말 바빠 보이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일이 이렇게 잘 풀리잖아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손이 부족할 정도예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사장님을 위해 제가 또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또 무슨 일이 있나요? 박 사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서울 가게 말이에요.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론 고소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씁쓸함도 느껴졌어요. 그토록 당당하게 저를 속이고 제 레시피로 차린 가게였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박 사장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사장님처럼 진심을 담아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충 이름값만 믿고 운영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사람들은 그런 걸 금방 알아채거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손님들은 결국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진심을 끝까지 지키려 해요. 박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되실 거예요.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주시는 정성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 사장님의 말을 곱씹으며 가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를 찾아와 했던 말,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단골 손님들, 박 사장님 같은 도움을 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했어요.
도움이라는 건 진심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안사돈처럼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는 절대 진정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다시 제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믿고 찾아주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음식에 담긴 정성과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온라인 주문을 마감하고 주방 한쪽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던 중 주문 페이지에 달린 손님들의 후기를 하나씩 읽어봤어요. 이 집 국밥은 정말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어요. 국물 맛을 보면 기분까지 좋아져요. 포장도 꼼꼼하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긴 편지가 감동적이에요. 앞으로도 많이 애용할게요. 이런 후기를 읽을 때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가 지켜온 이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계절에 맞는 특별한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여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정성과 손맛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겁니다. 그날 저녁 하루를 마치고 쉬려던 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하지만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 요즘 주문도 많고 가게도 잘 돌아가서 정신없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장모님 말씀인데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가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부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막상 들으니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들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장모님도 엄마랑 예전에 같이 일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냥 좀 마음을 열고 다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결국 가족이잖아요.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끌어올랐어요. 아들,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내 장모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다 예전 일이잖아요. 이제는 좀 잊으시면 안 돼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러세요? 그 말을 듣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일이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거야. 내 장모님이 내 레시피를 몰래 가져가서 자기 멋대로 가게를 차리고 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뻔히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장모님도 결국엔 가족이고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허탈한 마음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래, 가족. 내가 말하는 가족이란 게 결국 나만 양보해야 하는 가족이구나.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얼마나 지원했는지 기억하니? 너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도와줬던 건 기억나니?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날 몰아세우겠다고?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의 옆에서 전화를 받으려는 듯 약간 날카로운 말투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힘드신 걸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니 안사돈이 나한테 했던 짓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걸 모조리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써먹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돕자고? 내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너희를 그렇게 지원하고 도왔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이제는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계속 같이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내가 가족을 버린다고 생각해라. 내가 그런 말까지 하면서 나를 몰아붙이는 거라면 난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만 지킬 거다. 이 이상 나를 이런 일로 흔들리게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평생 노력해온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만든 길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마음은 아팠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날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가족을 버린다는 말,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어요. 가족이라서 내가 다 이해해야 하고 다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다니 허탈한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가족들에게 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들 결혼식 때 드레스며 예물이며 모든 걸 마련하려고 밤잠도 못 자고 일했던 날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비와 용품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제 통장을 털어서 도와줬던 기억. 그때마다 나를 믿고 도움을 청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은 언제나 저를 위로해주는 공간이었거든요. 칼을 잡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두부를 자르고 고기를 손질하고 국물을 끓이는 동안 머릿속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잖아. 내가 지켜온 이 손맛과 정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박 사장님은 제가 조금 지쳐 보이는 걸 눈치채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일이 잘 풀려서 바쁜 거죠. 조금 힘들어도 보람 있으니까 괜찮아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사장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이 길을 계속 지켜나가세요. 요즘 주문 들어오는 속도가 대단하던데요. 어제는 택배 포장하느라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응원과 지지 속에서 저는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기다리고 그 맛에 감동했다는 후기를 남겨줄 때마다 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새로 개발한 된장 양념 고기 요리를 시범 조리하고 있었어요. 이 메뉴는 요즘 반응이 좋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별 메뉴라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었죠. 주방 한가운데서 국물 냄비를 보며 간을 맞추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조리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니 창문 틈새로 누군가의 손이 보였어요. 손에 든 건 분명 휴대폰이었고 그 카메라가 주방 안을 향하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기 누구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는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제가 창문을 열고 매섭게 물었어요. 안사돈,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 주방에서 대체 뭘 찍으려고 한 거예요? 안사돈은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본 거예요.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요? 제 주방에서 몰래 뭘 찍어 가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사돈 어른, 그렇게까지 흥분하실 일인가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요? 가족이라는 사람이 제 레시피를 훔쳐서 가게를 차리고 이제 와서 여기까지 와서 또 뭘 훔쳐 가려고 합니까? 그게 가족으로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사돈은 고개를 젓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른, 그렇게 매몰차게 나오시니까 저도 실망입니다. 저는 그냥 서로 도우면서 잘해보자고 했던 건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실망이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제 주방에 발 들이거나 이런 짓 하는 걸 보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끝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경찰에요? 사돈 어른, 정말 너무하십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내쫓으시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가족을 그렇게 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차갑게 응수했어요. 가족을 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짓까지 다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참아온 게 기적이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안사돈은 분이 가득 찬 얼굴로 뒤돌아가며 쏘아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보시죠.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안사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허탈하면서도 단호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손맛과 정성, 그리고 제가 지켜온 길은 오직 제가 책임질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안사돈과 아들 부부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면에 떠오르는 그들의 이름을 보면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말에 다시 휘둘리게 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더군요. 하루는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장모님도 후회하고 계시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가족인데 이렇게 끊어버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며느리의 메시지도 이어졌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무 모질게 굴지 말아주세요. 이건 정말 가족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그래도 한때는 서로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떠오르면 마음이 굳어졌어요. 안사돈이 저를 배신하고 제 레시피를 도용해 가게를 차린 일, 아들 부부가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며 가족을 버린다는 말을 했던 그날들. 그런 기억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결국 받기로 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장모님도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는데 왜 용서해주지 않으세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들아, 내 장모님이 진심이라면 그런 행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야지.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으라고 말할 수 있니?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치 설득하듯 덧붙였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옳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가족은 내가 다 참아야 한다는 의미니?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가진 걸 다 내놓았는데 내 장모님과 내가 한 행동은 그걸 짓밟았어. 그런 걸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난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전화기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겁고 울적했어요. 아무리 단호히 말했어도 그들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가끔 밤에 주방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이 상황이 다르게 끝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저를 다잡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이미 최선을 다했어. 그들이 믿음과 정성을 배신했을 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건 옳은 선택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제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다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잘못을 덮어줄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어요. 그래야만 제가 지켜온 손맛과 정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슴 한켠이 쓰렸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